자, 보시면 아까처럼 일단 자료 구조가 두 개 생겼고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스트럭처, 구조체가 두 개 생겼고, 그걸 사용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개의 함수가 사실 만들어질 수 있죠. 그죠? 저는 예시를 위해서 한 개씩만 작성했지만, 퍼스널을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칼을 사용하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렇게 가정을 하시고, 자, 요런 이제 어떤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이 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퍼슨 데이터 구조와 자동차 데이터 구조를 만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지 않고. 만든 사람이 당연히 이걸 사용하는 기능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죠? 데이터만 뚝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만들어오세요 하면은 이거 되게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짠 사람이 보통 이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기능도 같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누군가 이제 제작하는 사람, 제작하는 쪽이고 이걸 사용하는 쪽이라고 해볼게요. 자, 제작하는 쪽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뚝 던져주면 사용자 쪽에서는 요 퍼슨을 사용하는 거를 이 함수 목록에서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함수, 사실 이 구조체를 사용하는 함수는 내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 테니까 이거 보고 그냥 써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ntroduce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문법적인 표현이 없으니까 이제 시아나 개발자들은 어떻게 했다? 요거 여기에다 이제 포인터를 만든 거예요. 함수 포인터. 그래서 이 함수랑 요거랑 진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함수 포인터를 아셔야겠죠. 함수 포인터는 그냥 포인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함수 포인터 잠깐 한번 생김새 보고 갈게요. 자, 포인터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 거죠.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얘를 가리키게 하고 싶으면 A의 주소를 따와서 그럼 이 PA는 A를 가리키는 거죠. A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함수 포인터는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함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수는 코드고요. 이 코드들도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코드 영역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코드를 여기다 introduce를 여기다 작성을 했다. 그럼 여기에 주소가 있을 거예요. 10이라고 가정하면 요거 가져와서 저장하시면 돼요. 변수에다가. 근데 일반 포인터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게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void test cout test end. 자, 요거 테스트 수행을 하면 테스트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됐지?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합니다. 테스트 잘 출력이 되죠. 자, 그럼 함수 포인터는 어떻게 왔냐? 이렇게 가로 빼시면 돼요. 함수명에다 가로 붙이면은 그게 함수 호출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역참조하는 거였어요. 함수 찾아가가지고. 가로 빼시면은 함수 포인터가 나오고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테스트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저장만 하면 돼요. 포인터 변수에 p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를 뭐로 할 것이냐. 이제 요게 문제죠. 함수 포인터. 이게 뭐 인트로 하자니 함수가 인트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함수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리턴 타입이랑 4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리턴 타입은 보이드죠? 4개 변수는요? 없죠. 이름은요? 이름은 모르죠. 포인터 변수니까 우리가 지어야죠. 그래서 뭐 ptest라고 이렇게 지으면, 자, 이제 포인터 변수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 별 붙이죠. 자, 그러면은 요게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포인터 변수라는 의미로 여기를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함수 선언 표현이 아니라. 함수 포인터 선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돼요. 별까지. 넣어주시면 끝. 좀 요상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요게 ptest, 요게 함수 포인터예요. 그죠? 사용 방법은 원래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역참조 이렇게 별 붙여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함수 포인터는 이렇게 뒤에 가로 열고 닫으면 찾아간다고 그랬죠? 실행된다고 그랬죠? ptest를 호출하시면 어차피 얘랑 같은 주소니까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실행했습니다. ptest로. 자, 요게 이제 함수 포인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름으로 호출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void 별 붙이고 이름은 introduce로 똑같이 합니다. 자, 그리고 4개 변수가 있죠. %p.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구조체 안에 함수 포인터가 하나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이게 클래스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잘 봐두시면 좋아요. 도움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introduce라고 이름만 지었지 사실 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없죠. 그렇죠? 그럼 제작자 입장에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랑 요거랑 연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person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초기화 함수를 만들어요. 이걸 init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구조체 만들 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를 하면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 2개를 받아줍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 과정에서 요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초기화를 못하니까 초기화해주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요거랑 요거랑 연결을 해줄 건데, 하는 김에 뭐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데이터 두 개는 세팅이 돼야 되니까 받아서, 매개변수를 받아서 세팅도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퍼슨을 하나 만들고 p age는 age, p name은 name, p introduce는 introduce. 아마 여기는 시연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순서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은 데이터도 세팅이 되고 함수까지 연결이 된 구조체가 하나 나오죠. 자, 이건 시언어를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구조체나 뭐 이런 것들, 포인터. 시언어가 좀 잘 잡혀 있어야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혹시라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시언어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녹화 중이니까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완성된 P를 웹에서 쓸 수 있도록 리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거 의미 있나요? 퍼슨 P는 지역 변수잖아요. 그죠? 스택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닛에서 리턴을 한다고 한들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이 데이터 기껏 세팅한 거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통 뭘로 합니까? 동적 할당하죠. 동적 할당. 이렇게 해서 mrlog으로 size of person,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저랑 커리큘럼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쓰는 거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뭐 주소록 만들기나 사람 데이터 저장하는 그런 예제에서 한번 써보셨을 거예요. 링크들 리스트 할 때도 이런 거 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포인터니까 이걸로 바뀌어야겠죠? 화살표로. 됐죠? 그래서 요게 뭐다? 구조체 초기화 메서드 함수. 요거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자기소개하는 거죠. 요게 구조체죠. 칸은 일단 저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에서 약간 제외할 거예요. 일단 사람만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됐죠. 이제 요거 한번 써볼까요? init. 자, 이제 init 요 앞에다가 person 구조체를 init 하는 거라는 의미로 person ini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바를 아마 자바를 해보신 분들은 대충 요거 느낌 오실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자,
퍼슨 이닛을 이제 요거 사람 만들 때 이렇게 안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20살 홍길동. 이것도 퍼슨 이닛. 이건 21살 홍길순. 자, 자동차는 일단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지웁니다. 요것도 일단 지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리턴이 뭐가 돼요? 사람이 나오겠죠, 이렇게. 주소 타입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됐죠? 됐죠? 자, 그럼 P1에 이제 P1이라는 이 구조체 포인터에는 뭐가 있다? age가 있다. 그렇죠? 뭐도 있다? 네임도 있다. 그쵸? 왜냐면 이거 퍼슨 구조체니까 다 가지고 있죠. 세팅도 다 해놨고. 더 출력을 해보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렇게 바꿀게요. 이거 일단 바꿔서 해보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를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일단 설명으로 이제 가름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터 변수를 구조체 안에다가 함수 포인터를 저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코드를 잘 보시면은 이 포인터 변수를 이제 이 구조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해서 P1의 age라든지 P1의 name을 꺼내서 점 대신
구조체 포인터니까 화살표로 사용할 수가 있죠. 아까 뭐 요거랑 똑같은 의미죠. 요거랑 똑같은 의미인데 P1이 구조체에서 구조체 포인터로 바뀐 것 뿐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P1엔 또 뭐가 하나 있다? introduce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1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뭐 여러 개가 있어도 이렇게 연결해준, 우리가 구조체 안에다 넣어준 함수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아예 문법적이 아니라 코드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넘기면 되죠.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코드를 작성한 제작자 말고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요거 한 번만 봐도 대략적인 파악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네, 문법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을 이제 C 언어 개발자들이 고심을 하다가 나온 편법 같은 거고, 이제 요거를 정식 문법으로 채택을 해서 C++에서 이제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그래서 이거를 아예 관련된 이 데이터 구조랑 관련된 함수를 아예 구조체 안에 넣어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요. 요거는 제가 문제 해결되면 다시 한번 요 버전 설명을 드리고요. 자, 똑같이 이제 struct person 뭐 int age string name, 자 이렇게 하는데 요거 있죠, 요 함수. 요 함수를 아예 그냥 여기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랑 그 함수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가능해졌다, C++에서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넘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자기 자신 넘길 필요 있습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 그냥 자기 자신 데이터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를 안 받아요. 스트럭트 안에서 만든 함수는 그 스트럭트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구 거 사용할 건지 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 거 쓸 거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됐죠?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클래스라고 구조체 대신 사용을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introduce 함수는 누구만 쓸 수 있다? person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애들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요 구조체 초기 함수 있죠, 요거. 이렇게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그렇죠? 비어있는 구조체 하나 만들고, 넘겨가는 데이터 세팅해주고, 관련된 함수를 연결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함수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원래. 자, 근데 C++에서는 요 클래스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요런 것도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구조체 초기 함수 말고 클래스 초기 함수를 만들어요. 물론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코드로 보이진 않겠죠. 내장적,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에 만들어 놨을 테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 초기 함수도 존재합니다. 얘는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이것도 주석 처리할게요. 요 introduce는 여기로 갔고요. 구조체 초기 함수는 클래스 초기 함수라는 걸로 심플풀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고요. 됐죠?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사용하던 그 방식 그대로 심플풀이 문법적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퍼슨 이닛이 없어졌죠. 구조체 초기 함수. 대신 제가 뭐 생겼다고 했죠? C++에서 문법적으로 이미 만들어놨다 그랬죠? 그게 이렇게 new라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new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졌고요. 어떤 클래스를 추구할 건지 클래스명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거 닫습니다. 요게 클래스 초기 함수. 다른 말로 요거를 이제 생성자라고 불러요. 자, 그럼 아까 우리 구조체 초기 함수 하면 결국 뭐가 나와요? 구조체가 나오죠? 똑같아요. 퍼슨 요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렇게 바뀐 거죠. 자,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값을 이제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 값은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자, 이 값을 넣어서 받는 방법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딱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래 구조체 만들고 그 함수 만들고 이거를 두 개를 어거지로 엮어서 구조체 초기화 함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C++에서는 그거를 문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new person 하면은 요게 클래스 초기화 함수고요. 하고 나면은 구조체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팅이 돼서, 그죠? 함수랑 다 연결이 된 상태로.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 이런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고, 자, 지금 요거 p1.age, p1.name 빨간 줄 뜨죠. 그죠? 요것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age, name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클래스에서는 요런 걸 하나 추가를 해줘야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public. 그래서 클래스가 탄생한 배경과 왜 쓰는지 이제 오늘은 이런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문법적인 기능 설명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사용 가능하죠. 자, 그리고 P1 요거 자기 자신 넘길 필요 없었다 그랬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또 아쉬운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자, 첫 번째로 C 언어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한 함수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든 막 엮어가지고 파일로 분리하고 해도 어쨌든 데이터랑 함수가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둘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분리돼서 발생하는 일은 함수와 데이터 구조가 복잡해지면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죠.
자, 그리고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협업을 하게 되면 함수 제작자와 사용자가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함수 제작자가 어떤 데이터와 함수 간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묶어서 사용자한테 전해줘야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겠죠. 나뉘게 돼서 제작자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와 데이터를 엮어줘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함수 제작자가 뭐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자, 그래서 요거를 붙이려고 했는데 이제 C 언어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연결할 방법이 뭐밖에 없었다? 함수 포인터. 방법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함수를 연결하는 과정. 구조체 초기 함수가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데이터도 세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쨌든 전혀 관계없는 데이터와 함수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4개 변수로 자기 자신을 항상 넘겨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C++에서는 정식 문법으로 클래스라는 문법으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초기화 함수는 생성자라는 걸로 new 생성자 라는 걸로 만들었고요. 데이터와 함수를 한 묶음에 하나로 묶어서 표현 가능해졌습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응집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관련된 것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하거나 고치거나 보고 싶을 때는 딱 그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높아지죠.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본 건데 재사용성도 높아집니다. 자,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긴 시간 동안 클래스와 객체라는 것을 볼 건데 적어도 이제 이런 배경은 좀 알고 가자 라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를 6으로 하고 이거 5로 바꿀게요. 이거 뭐 제가 적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적지 마시고. 자, 초기화 함수는 구조체 포인터를 리턴하잖아요. 구조체 복사본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리턴된 구조체 포인터지만 구조체라고 칭할게요. 구조체를 객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객체. 영어로는 인스탄스라고 부르기로 해요. 요렇게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하시고요. 요대로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다시 되짚어 보시고 영상도 올려드릴게요.